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주변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가족일 수도 있죠.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고 주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죠.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거나 괜히 분위기를 맞추려 지나치게 양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그 심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가벼운 농담을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얼굴이 굳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커다란 불이 번지는 것처럼요.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격하게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 방식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곤 하죠. 이 남 탓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잘못한 건 그들인데 어쩐지 내가 문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예를 들어 친구와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길을 헷갈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가 제대로 안내했어야지 라고 화를 냅니다. 사실 본인이 실수한 건데도 책임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남을 탓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려 합니다. 결국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서툰 방식일 뿐입니다. 3.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분위기 좋게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사람. 방금 전까지 웃던 사람이 순식간에 싸늘한 표정으로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휘둘리고 기분이 급격히 바뀌는 일이 많아요. 마치 끓어오르던 냄비의 뚜껑이 갑자기 열려 증기가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4.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누군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이들은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함을 느낍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며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죠. 결국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화를 내는 겁니다. 결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정을 터뜨리는 건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미숙한 방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감정 폭발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것,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필요 이상으로 맞춰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처법은
그저 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회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보면 지금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황들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진정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화가 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싶어 진정해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적이요. 진정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과장된 반응이라고 단정 짓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내 감정을 무시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화가 더 커지고 대화는 점점 꼬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네가 어떤 부분에서 속상한지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인 이유,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할까봐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해라는 말은 감정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려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반면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그들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감정을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퇴계 이황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남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차분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 결국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감정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때때로 화가 난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감정을 무시하네?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할 생각이 없나? 라고 오해할 수 있죠. 말없이 자리를 뜨는 행동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오히려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듭니다. 효과적인 거리 두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인 이유,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없이 사라져버리면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고 화가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화를 계속하기엔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해졌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들은 이 사람이 나와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넘칠 때는 그릇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 급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흥분을 가라앉힐 기회를 얻고 나중에 더 차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 화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주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해라는 말 대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면 적절한 거리 두기를 명확한 이유와 함께 시도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방법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감정을 환기시키세요. 어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회의 도중 갑자기 격한 감정과 함께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팀장인 박 과장이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그 말이 나오자 사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후 박 과장에게 따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대화에서 사장은 업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오랜 가정 문제와 개인적인 갈등이 겹쳐 그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화를 낸 것은 그 모든 누적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던 거죠. 이 한마디의 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화가 난 순간 자신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을 현재 상황에 투사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 전이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즉, 본래는 다른 문제로 인해 쌓여있던 감정인데 눈앞의 작은 일에 그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느꼈던 감정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깨달음으로 다스려라. 상대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화난 사람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감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의 감정과 입장은 점점 무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내 감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불편해.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 감정과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경계 설정이 중요한가? 심리학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그 감정을 표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정을 폭발해도 상대가 받아준다는 걸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는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화를 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공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죠. 이럴 때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이 늦어져 동료가 화를 내고 있다면 네가 화나는 거 이해해 라고만 말하면 충분할까요? 물론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전혀 해결되지 않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가 걱정하는 부분 이해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 이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2가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대가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감정을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면 단순한 감정 충돌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까지. 이제는 화내는 사람 앞에서 그저 물러서거나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